30년 모은 돈, 집 한 채에 넣었는데 지금은 월세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연금 52만 원 병원 가는 건 꿈입니다. 여러분, 인천 부평구에 사는 67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모은 2억 5천만 원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딸은 결혼하며 나갔고 집값은 1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박 어르신은 관리비,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나마 받는 국민연금은 월 52만 원. 병원비, 간병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집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 하나로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집안에 갇힌 채 가난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그 길을 갔고 우리는 지금 똑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파산으로 끌고 가는 진짜 이유와 돈보다 더 강력한 노후 준비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이 방법으로 노후를 지켰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기 전에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3월 대구 북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68세 정인규 씨는 자신이 하우스푸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30년 전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내 집 마련 하나만을 목표로 살아왔다. 용접공으로 일하며 한 달에 180만 원도 채 안 되던 시절, 낮에는 현장, 밤에는 야간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98년 당시 한창 개발붐이 일던 대구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고 이후 2003년 대출을 얹어 24평형을 구입하면서 이제 나도 안정된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정 씨에게는 끝없는 부채의 삶의 시작이었다. 구입 당시 1억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1년 부동산 광풍이 일던 시기엔 3억 6천까지 올랐고 주변 사람들은 팔고 더 큰 평수로 가라. 지금 갈아타야 돈 번다는 말에 떠밀려 다시 한번 대출을 얹어 34평으로 이사했다. 그때 정 씨의 나이는 이미 64세. 정년퇴직은 3년 전에 했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나이였지만 주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만 있으면 늙어서도 문제없다. 자식에게 줄 재산은 집 하나면 된다. 이 말만 믿고 그는 퇴직금을 포함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털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1억 원을 추가로 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2023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그에게 매달 78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안겼고 정 씨는 그 돈을 내기 위해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몸으로 새벽부터 출근해 밤까지 서 있어야 하는 업무는 견디기 어려웠다. 결국 3개월 만에 일을 관두었고 그때부터 카드론과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연체는 연체를 불렀고 결국 2024년 말부터는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집마저도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맞이했다. 2025년 1월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는 2억 2천만 원 선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불과 2년 사이에 1억 4천이 사라진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비어있는 세대도 속출했고 최근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주변에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실거래가는 공식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제 정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58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공용 전기요금, 난방비 분담금 등 고정 지출만도 벅찬 상황에서 병원은 꿈도 꿀 수 없다. 작년 11월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는 119 대신 찜질방에서 만난 지인을 호출해 간신히 응급실에 갈 수 있었다.
진단명은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23,000원짜리 약값이 아까워 처방조차 받지 못했다. 정 씨는 딸 하나를 두고 있다. 40대 초반으로 서울에 거주 중이지만 2년 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 경제적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 씨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금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딸이 전세보증금 문제로 연락을 해왔고 혹시 아빠 집 전세로 돌리면 우리 조금 여유 생기지 않을까? 라고 물어왔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 집이 없으면 난 어디서 살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가 쥐고 있던 유일한 노후 자산이 이제는 가족 간 부담으로 번져버렸음을 실감했다. 현재 그는 월세로 반지하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문제는 대출이 남아있어 집을 팔아도 손에 쥘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세로 돌리자니 현재 시장에서 전세를 찾는 사람조차 드물고 보증금을 낮추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집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노후라는 현실 앞에 정 씨는 며칠 전 지역 자활센터를 찾았다. 고령 근로자 대상의 배송 보조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1시간 이상 대기 후 겨우 상담을 받았지만 65세 이상에게는 일주일 3회 하루 4시간 이하 근무만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그마저도 경쟁률이 높아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밤이면 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자신이 은퇴한 게 아니라 퇴출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다. 은퇴 후 5년 가진 건 집 하나뿐이었고 그조차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그는 내일의 식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웃집 어르신 중 한 명은 이미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그 어르신의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이 서류만 보내왔다고 했다. 정 씨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충남 천안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세 노윤식 씨는 이른 새벽 습기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톱만한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9월 전기료 미납 57,320원. 2월까지 미납 시 강제 단전 예정. 이 쪽지는 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는 물건 중 하나다. 이와 나란히 놓인 메모지에는 정육점에서 살 수 있는 삼겹살 200g 가격과 지역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비가 적혀 있다. 삼겹살은 6,800원, 진료비는 12,500원. 그리고 그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49만 2천원이 전부다. 노 씨는 1955년생이다. 20대 초반부터 공사장 일용직으로 시작해 1990년대 후반까지 타일 시공 기사로 일했다. 그가 한창 일하던 시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었고 1998년 IMF 직후 경매로 나온 반지하 단독주택을 3,200만 원에 매입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내 집이 생긴 날 세상 무서울 게 없었다. 그가 당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다. 하지만 그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주변 개발이 지연되면서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가 팽창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구시가지에 남은 집들은 팔리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노 씨가 살던 집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의 습기가 심해지며 곰팡이가 벽을 덮었고 하수구 역류로 몇 번이고 방바닥을 들었다 붙였다 해야 했다. 수리를 위해 쓴 돈만 1,500만 원이 넘는다. 그 돈은 모두 카드론과 생활자금 대출로 충당됐다. 노 씨는 2013년 타일 작업 도중 발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몇 달간 일을 하지 못한 사이 수입은 끊겼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수술 대신 깁스로 버텼다. 그 뒤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겁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일은 끊겼다. 이후에는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관리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보조 등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65세가 되자 연령 초과로 재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와야 했다.
그는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를 견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집의 실거래가는 2025년 현재 2,800만 원. 1998년 매입 당시와 거의 같다. 문제는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도 포함되지 않고 고지대라 겨울이면 수도가 어느 지역? 겨우 연락이 된 한공인 중개사는 말했다. 여긴 지금 월세 5만 원도 안 나와요, 어르신. 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병원은 1년에 한 번 가는 게 전부다.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한 날에는 동네 약국에서 파스 2장을 사붙인다. 약사는 이걸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병원 진료비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선 그것도 사치다. 그는 지난해 8월 뜬금없이 딸에게 전화를 받았다. 44세인 딸은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네일숍을 운영 중이었다. 남편과는 3년 전 이혼했고 고등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 딸은 울먹이며 아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노 씨는 아빠도 힘들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내가 딸을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체 이력과 낮은 부동산 평가로 1천만 원도 나오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그마저도 집 상태가 매우 불량해 담보 가치가 없다는 평가였다. 이제 남은 건 반지하 방 하나와 곰팡이, 그리고 숨막히는 겨울 공기뿐이다. 난방비는 감당할 수 없어 난로도 켜지 못하고 전기장판을 낮에 잠깐 켰다가 끈다. 동네 마트에선 소형 김치만 골라 담는다. 하루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 옆을 지나가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떨궜다고 한다. 노 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변액연금 상품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입한 이 상품은 2025년 현재 해지하면 원금의 60%만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며칠 전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금 상담사를 초청한 강연이 있었다. 노 씨도 참석했다. 상담사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간병 일자리와 자원봉사 겸 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노 씨는 강연이 끝나고 조용히 상담 테이블로 향했다. 상담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참여가 제한됩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신청서를 내주지 않았다. 밤이 되면 노 씨는 한 장 남은 도시가스 고지서를 바라본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집도, 돈도, 사람도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본다. 그 창 너머엔 그의 인생 대부분을 바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그에게 아무 따뜻함도 전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인규 씨나 노윤식 씨와 같은 고령층의 현실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비율은 무려 82.1%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46.7% 감소했으며 수도권 외곽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2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값 하락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경고했고, 국토연구원은 204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초과 공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은 있지만 팔 수 없는 하우스푸어, 집을 담보로 삼을 수도 전세로 돌릴 수도 없는 고립된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고령층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9,230만 원으로 50대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연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고령 가구의 68%에 달하는 현실에서 대출 상환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노인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0만 원 이하인 고령자는 전체 수급자의 77%에 이르며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열악한 노후 소득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집 한 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5년 현재 서울 거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34%가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음에도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된 집 한 채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재산 평가 방식의 조정과 고령층 자산 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도 집이 있어도 연금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다. 2023년 기준 주택연금 신청 거절률은 17.6%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 주택 가치가 기준 미달이거나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자산이 아닌 징벌이 되는 구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실, 여기에 고립과 질병까지 겹치는 고령층의 현재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 씨와 노 씨처럼 집이 있음에도 가난한 수많은 노인들이 어둡고 습한 방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이들의 고통은 어느새 우리의 미래가 되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자산 재구조화와 공공자원의 활용을 병행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언합니다. 부동산만 보유한 고령자는 주거 유지와 노후 생계라는 두 가지 위기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주거전환 상담, 공공임대 이주, 주택연금 활용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장기 안심주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 문제로 거주가 힘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어르신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오래된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청소와 이삿짐 정리까지 지원하며 고령층의 거주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법으로는 고령층 소득 보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대전시는 노인 일자리 재설계 사업을 강화해 기존 단순 반복 업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지원, 시니어 돌봄, IT 교육 보조 등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2025년부터 시니어 생애설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는 개인의 자산 구조를 분석하고 부채 조정, 공공지원 연계, 연금 수급 극대화 전략까지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고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와 커뮤니티 재연결도 핵심입니다. 부산 북구는 지역병원과 연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체크부터 간단한 상담과 처방까지 제공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어르신 문화학교를 통해 매주 무료로 악기, 노래, 연극, 체조 등 20개 과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고령자들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팔아 자식에게 주고 빈손이 된 노인이 늘고 있다며 상속 이전에 본인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재산 보호 교육, 시니어 금융 범죄 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금과 자산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관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지역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내 자산을 나에게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햇살은 짧고 마음의 그늘은 길다.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도 다시 봄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셨죠?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우리의 노후. 그러나 현실은 그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고 남에게 손 벌리는 게 싫어. 가족에게도 말 못한 채 참고 참아온 시간들. 그 긴 고독의 끝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내 삶을 알아줄까? 쓸쓸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남은 인생은 견디는 노후가 아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 마세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살아보자고 용기를 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비록 낡은 반지하방이더라도 그 안에 작은 희망 하나는 꼭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봄을 다시 준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곁에서 돕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